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생의 고통과 욕망을 다루는 지혜를 통해 중장년이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장년기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통찰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욕망과 좌절 속에서 이어지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은 젊은 시절의 욕망과 목표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거나 오히려 무의미해 보이는 시기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최경호 씨는 58세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성공을 이루었고 자녀들도 이제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이룬 듯 보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한 그는 인생의 무상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무상한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경호 씨는 과거의 성공과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취에 집착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깊은 내면의 평안을 선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장년기에 이르면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러한 비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윤정희 씨는 62세로 오랜 기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그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있지 않다며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며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정희 씨는 이제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스스로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며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중장년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많은 욕망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중장년은 더 이상 큰 성공이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욕망과 필요를 쫓아갈수록 삶은 복잡해지고 고통은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중장년은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시기로 삼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삶의 복잡함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장년 시기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과 욕망 속에서도 우리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가치는 그 깊이에서 나온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중장년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인생의 본질을 통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결핍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년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로 다가옵니다. 김영식 씨는 55세로 최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회사 생활에 익숙해진 자신이 갑자기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 이제는 아득히 느껴졌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퇴직 후 맞이한 시간은 더 이상 목표가 없는 듯한 공허함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그는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한 그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영식 씨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퇴직 후 공허함은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취와 목표는 이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다른 가능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산책,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김영식 씨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그가 고통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설령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욕망을 줄이고 무의지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중장년 시기는 욕망을 다스리고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나간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정희 씨는 60세에 접어들며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고 은퇴 후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왔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듯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공허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그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끝없는 고통의 순환으로 이끌지만 그 욕망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통해 그녀는 더 이상 자녀들의 성공이나 가족의 안정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나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주어진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큰 평안을 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박정희 씨가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준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신은 고독을 필요로 한다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장년 시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나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을 탐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중장년의 시기는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중년 이후에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삶의 진리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은 자신이 젊은 시절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시기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박정호 씨는 62세로 오랜 시간 직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난 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에너지는 사라졌고 그는 뭔가 마음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뒤처진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알게 된 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음과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성취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정호 씨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박정호 씨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긍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서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삶은 고통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고통을 피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장년은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어서는 시기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은희 씨는 59세로 남편과의 오랜 결혼 생활이 최근 끝나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했지만 이를 회피하려고만 했고 결국 그 문제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이은희 씨는 깊은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하면서 그녀는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했던 자신의 과거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희 씨는 이제 고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고 이혼이라는 결과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은희 씨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이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독은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장년 시기는 종종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고독을 더 자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 만족은 언제나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더 큰 만족을 찾으려 할 때 오히려 불만족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장년은 그동안의 삶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장년은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중장년이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중장년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더 성숙한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